이거 취업하게 된 계기?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냥 언젠가 일본에서 한번 일을 해봐야지. 어릴 때 살다 왔으니까. 일단 그런 생각은 항상 가지고 있었고, 3학년에 올라가면서, 이제 진짜 취업을 할지, 뭐 대학원을 갈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라고 하다가, 이제 그때 5월 5일부터 시작을 한 거거든요. 인턴 넣고 하면서. 저는 일단 일본 경험이 있어서 이렇게 쉽게 도전을 해볼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아무리 찾아봐도 이 좋은 기업에 못 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국에서 준비를 한 사람 중에. 그래서 좀 약간 만만한 생각으로, 일본 가면 대기업 다 갈 수 있나? 약간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갖고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내가 졸업 2년 남겨둔, 2년 반 남은 여름에 저는 시작을 한 거죠. 근데 4학년 때 일본은 시작을 하니까 1년 반 정도 남았을 때 시작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해당 기업을 선택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일단 대기업이고요. 그리고 웬만해서 일본 사람들이 들었을 때 모르지는 않는 회사고, 그리고 저는 전공이 항공우주예요. 그래서 기계과인데 그냥 비행기만 집중해서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자동차 회사인데 포지션이 비행기로 나온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거기 넣어야겠다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처음에 지원을 했던 기업이고요. 저는 일본 경험은 엄청 어렸을 때예요. 근데 교환학생도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했었고, 저는 한 4살, 5살 정도에 일 때문에 가서 한 초등학교 입학까지 했다가 돌아왔고요. 그 다음에는 지속적으로 그냥 왔다 갔다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익숙해졌던 상태? 그래서 일본에서 일하고 싶은 이유를 말할 때 저는 좀 명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그걸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게, 이런 거를 면접에서 말하려고 이게 써서 온 거를 제가 보면, 뭐, 일본 문화가 좋고, 뭐 아니면 뭐 어떤 애니메이션 때문에 좋아졌고, 이런 거 써오는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거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 사람이 왜 일을 하고 싶은지를 물어보는 거라, 그거는 지금부터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직무? 저는 기술계, 다른 친구들은 종합직으로 갔는데, 저는 해외에 채용하는 곳에서 포지션을 정해서 응모하는 경우였어서, 기술계의 항공기 관련 파트로 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수 제정을 받으셨다면 어떤 기준으로 최종적으로 입사할 사를 결정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게 시기가 저는 1월에 지금 들어가는 회사를 첫 번째에 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월에 모집을 해서 저는 3월 말에 결과가 나왔는데, 아까 1지망이 메이커였잖아요. 그리고 2순위, 3순위는 뭐 컨설이나 SI였는데, 저는 우선 메이커에 가고 싶었기 때문에 여기 결과가 나오자마자 다 사퇴를 했습니다. 그냥 진행 안 하고. 그래서 만약에 복수로 내정을 받았어도 내가 진짜 가고 싶어 하는 업계가 있다면 거기 위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애초에 그게 확고했었기 때문에, 솔직히 액센처 가면 좋잖아요. 멋있고 양복 입고 돈 많이 받고. 근데 저는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제 친구 중에 지금 니토리에 작년에 입사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칸토 에리어에서 자기가 아는 한국인 여자애들은 다 퇴사했대요.
한 3개월, 4개월 만에. 그러니까 이게 회사가 좋다고 결정할 게 아니라, 뭐 회사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일 하고 싶은지, 아니면 어떤 게 관심이 있는지가 메인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데, 지원 활동은 대전권이 아니라 수도권에서, 네, 보통 강남에서 할 거예요. 그, 설릉에 있을 건데, 이거는 뭐 개인 취향이겠지만, 저는 집이 경기도라 왔다 갔다 하는데 좀 거부감이 없었거든요. 근데, 뭐, 이제 아랫지방에 사시면 위로 올라간다는 자체가 좀 힘들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수업 도망치면서도 갔었거든요. 이게 평일에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대전역이 좀 멀잖아요. 한 1시간? 1시간 반 걸리는데 저는 기차 놓칠까 봐 그냥 출석 체크만 하고 맨날 도망쳐서 기차 타고 가고 막 그랬었는데 그렇게 투자할 만해요. 이게 대전권이 아니라고 해서 뭐 어렵고 이런 건 아니고 서울 경험 몇 번 하면 좋죠. 어차피 한 3주, 4주밖에 안 하는데 일주일에 2번 정도 가거든요. 그것도 추억이니까 그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신에 저처럼 무조건 일본 가겠다 하는 확신이 있으실 때 하셔야 됩니다. 한국에서 가실 건데 그러면 어려우실 수도 있고 한국 PT 재미 없지만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이것도 제 고민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게 저는 논문 쓴 중간에 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알고 있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미리 실험 수업을 저는 많이 들어놨어요. 학교에서 하는. 그래서 실험 수업 중에 이제 대학원생이랑 뭐 얘기를 많이 하거나 아니면 이것도 외부의 회사에서 필드에서 사용을 많이 하는 장비가 뭔가 껴있다 하면은 뭐 공대생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기회 같아서 그런 수업에서 했던 거를 좀 말도 안 되게 좀 부풀려가지고 뭐 박사한테 뭘 하고 석사한테 뭘 하고 이런 걸 좀 조금 보태서 발표를 했었죠. 근데 발표도 길게 안 해요. 5분만 하면 되는데 이 발표의 포인트는 내가 어떤 지식을 갖고 있다가 아니에요. 내가 공대생으로서 어, 회사에 가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 어떤 능력을 거기서 배웠다라는 걸 보고 싶어 하는 거라서 혹시 제가 지금 자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있다면은 조금 있다가 시간이 된다면 잠깐 보여드릴게요. 인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래 숙소나 경비 어, 이게 좀 애매한 게 저는 코로나 때라서 거의 온라인이었고요. 일본에서 한 거는 한 3번, 2번 정도였는데, 어, 이게 회사마다 달라요. 회사 정책이 국내만이다 하면은 비행기 값을 못 주는 거고, 아니다라고 하면은 전부 다 주는 건데, 저는 국내만 주는 거 2번, 전체 주는 거 1번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제 입장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인턴은 정말 큰 기회니까 이건 돈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아무리 얼마나 들어도 아마 코로나 입국 제한 풀린 게 10월 31일인가 11월 며칠인가 그런데 제가 이거를 안 풀렸으니까 확정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기다리다가 그 마감 최종 수락 전날이었는데 전날 밤에 그 기사가 뜬 거예요. 저는 그때 바로 도쿄 가는 거 왕복 70만 원인가 주고 예약을 해서 그냥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투자를 하실 만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본에 취업해야 했던 이유에 대해 어떻게 답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 어린 시절 얘기를 하면서 밑밥을 깔았어요. 저는 그 요코하마 위에 사가미하라라는 데 살았었는데 그쪽에 닛산 본사도 있고 밑으로 가면
자동차 박물관도 있고, 그리고 저희 동네에 작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맨날 거기 가서 노는 게 일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번 띄워줬죠. 이제 그런 일본의 기술력을 보면서 자랐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대학에 가서 어떤 수업을 들으면서 일본 기업이 뭔가를 참가를 하거나 뭐 어떤 데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거나 그래서 일본에서 이런 기술로 한번 일을 해보고 싶다라고 저는 했습니다. 근데 이게 무조건 경험이 있어야 되냐? 이거면 아니에요. 제 주변에 간 사람들 일본 한 번도 안 가본 애들도 많고 경험이 없는 애들도 엄청 많습니다. 한국처럼 전공에 맞춰서 전혀 상관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인턴 했던 회사 중에 하나는 은행이었어요. 미수. 정말 아무 관계 없는 엔트만으로 면접 충분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한국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자격증을 땄다고 해서 말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N1이 있다고 하면은 말을 그만큼 할 수 있냐? 그건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예전부터 그냥 일본어에 익숙하게 노출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음, 그냥 뭐, 한국 분이시기 때문에, 아니, 저희 가족이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에 돌아와서는 일본어를 뭐, 일상적으로 접하거나 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는데, 어쨌든 일본에 다녀왔다는 게 저한테는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서, 뭐, 일본에 되게 친화적인 생각을 갖고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괜히 일본어 하지도 못하는데, 히라가나 자판 한번 깔아서 괜히 구글에 뭐 쳐보고, 아니면 뭐 거기 유명한 노래 있으면 들어보고 하면서 그냥 좀 감각은 생겼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제대로 배워보자라는 거는 취업을 결정하고 나서 인터넷 딱 처음 붙었을 때 바로 학원에 등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그 시사 다니시는 분 있을 것 같은데 그때는 페라페라도 못하고 그 밑에 거를 배웠었어요, 저는. 그냥 말 정도만 약간 어눌하게 할 수 있는 뭐 거기는 어디입니까? 막 이런 거. 그런 수준이었는데 솔직히 계속 하다 보면 돼요. 자격증이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저는 오늘 왔거든요. 그 N1 그 합격증이 저는 12월에 봤어요. 회사 합격하고 나서. 그래서 별로 N2만 있어도 충분할 것 같고 면접에서 N1이 있어도 말을 못하면 걸러요, 그냥.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말만 할 수 있다 라면은 괜찮을 것 같고 저는 무조건 말이 애매하다 싶으면 바로 지금 학원을 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이건 뭐 고민하고 할 게 없어요. 말은 무조건 해봐야 되는 거라서 서울에 계신 분들은 더더욱 좋고 저는 지방에 살았었으니까 학원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지방에서의 메리트는 일단 수강생이 적어요. 그래서 달이 바뀌면 사람들이 줄어들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일본의 선생님이랑 저랑 1대1로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랬던 기간이 몇 개월 정도 있어서 그때 엄청 많이 꼈거든요. 그래서 말이 부족한 것 같다 싶으면 지금 당장 시작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취업 준비 하시다가 일본 기업이 한국인을 바라보는 분위기 같은 게 있었다면 어땠는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심지어 그 1, 2차에 그러니까 1차에는 1대1로 받고 2차는 다대일로 받고 PT 할 때는 8대1인가 6대1로 봤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저를 메인으로 담당했던 인사팀 직원이 루마니아 사람이에요. 금발의 외국인인데 일단 일본 회사 자체가 외국인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외국인에 대한 편견? 이런 거는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의지를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서 저는 편견 같은 거는 한 번도 못 느껴봤던 것 같습니다. 일본 사기업도 한국처럼 휴학이나 졸업 후 취직하고 한국에 대한 부정적으로 바라보거나 지원 작업이 있게 될수록 소멸해야 되는 분위기일까요? 지금 몇 학년이시죠? 4학년인데, 한 있어서.
5년째. 그러면 내년 2월에 졸업하시는 거죠? 그럼 애매하긴 한데, 올해 안에 끝내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릴게요. 그, 어, 오스캐리 같은 곳이 몇 개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요즘에는 대면으로 하긴 하는데, 인터넷 상으로만 하는 곳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런 데서는 연중으로 뽑아요. 그냥 지금 내정 안 줘도 되니까 포지션 맞춰서 외국인을 뽑고 싶어서 연중으로 뽑는 데가 있는데, 그런 데를 적극 활용해서 해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은 뭐 올해 안에 끝낼 수 있을 것 같고, 수정적으로 바라보진 않는데, 그때를 시간을 의미 없게 보냈다라면은 이거는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일본 애들은 제 동기가 아마 02년생, 막 01년생이래요. 제가 97이거든요. 그리고 나이 얘기하면은 거의 약간 자기 연구실 박사하고 있는 사람 나이니까 놀라긴 하는데, 그 친구들은 그러니까 휴학이라는 개념을 요즘에는 좀 있긴 한데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했다면 내가 어떤 걸 했는지 소명의 느낌보다는 이때를 한 번 더 어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나는 학생으로서 뭐 다양한 경험을 하기 위해 뭐 어떤 거를 하고자 했다. 그래서 1년 동안 어떤 경험을 했다. 라고만 하면 그거는 오히려 더 없는 무기가 생기는 거라서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자기 얘기를 무기로 써서 전달할 수 있는 힘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인턴 선거랑 본 선거의 다른 점, 면접이나 지원자를 보는 관점. 음, 다른 점. 우선 인턴 선거가 편해요. 여기는 ES는 거의 비슷하게 쓰긴 하는데, 일단 채용 인원은 한정적이지만 인턴 인원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제가 닛산에서 인턴 했을 때 한 번에 하는 인원이 70명 정도인데, 한 기수에 70명 정도인데, 그게 40개 정도 있다 그랬어요. 제가 38번 기수였나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준비가 좀 덜 됐더라도, 어, 뭔가 붙어서 경험할 수 있는 게 있고, 그리고 면접은 거의 안 봤던 것 같아요. 그, 액센추어 할 때 한번 봤던 것 두 번인가 한번 봤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일단 인턴 자체도 걸러서 뽑아서 여기서 한번 더 걸러서 그냥 내정 주겠다. 약간 이런 의미라서 그런 것들은 기회가 된다면 다 넣어보는 것도 좋겠지만 좀 준비를 해서 넣는 것도 성공 확률을 좀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접 질문은 항상 직무가 관점이었던 것 같아요. 직무가 정해져 있다면 아니면 그냥 종합직이라면 내가 어떤 직무에 관심이 있다라는 그런 이유를 항상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마케팅이면 뭐, 사무계 종합직에 뭐, 딴 것도 많은데 왜 마케팅이냐. 뭐, 그 이유를 말했을 때, 그럼 마케팅 아니고 딴 데 가도, 딴 데 배속돼도 좋냐. 이런 것들 물어보는데, 음, 일단 이 일을 하고 싶은 이유 자체 하나가 확고해야 되고, 이 일과 주변이 좀 연관돼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술계 회사에 들어가도 자동차 회사로 예를 들면, 뭐 내가 브레이크를 할 수도 있고, 뭐 내장을 할 수도 있고, 외장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구동계를 할 수도 있고 이런데 여기서 내가 관심 있는 건 어느 건데 여기에 가서 내가 활약하면서 뭐 이게 아닌 다른 파트에서도 활약할 수 있는 이유를 그러니까 이 직무에 가고 싶은 이유를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60개나 지원하셨다면 회사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서류 작성. 서류를 안 보는 데도 있어요. 거기에 써 있어요. 그냥 뭐 설명에 후 인턴 뭐 선고 설명 이런 거 있거든요. 거기 가면 목록이 한 10개 정도 있는 게 쭈루루룩 나와요. 거기에 뭐 밑에 써 있어요.
뭐 본선고 진행 가능성 있음, 뭐 아니면 뭐 그냥 뭐 서류 전형 없음, 뭐 바로 프리패스 뭐 이런 것도 적혀져 있는 데도 있고 해서 저는 제가 밑볼 게 없으니까 그냥 다 넣었습니다. 그냥 내가 아는 회사, 괜찮은 회사, 좀 들어본 회사 있으면 그냥 다 넣고 홈페이지를 다 가입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메일이 엄청 오는데 하루에 막 40개씩 쌓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삭제하는 게 좀 어렵긴 했는데 일단 전부 뭐든 일단 가입까지 하는 게 조금 좋죠. 아마 가입하는 시기도 볼 거예요, 회사에서. 얘가 몇 월부터 이걸 해왔었다.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어필하기 좋죠. 언제부터 회사에 관심을 가졌고, 라는 걸 얘기할 때. 신조의 연애 취향도 궁금합니다. 일본 내 텐슈킨 인지가 안 좋거나 수정 보시면, 음, 이게 언제를 말하는 거죠? 약간 언제라는 시기보다는 그냥 전체적으로 신절 외 경력직 체험도 있는 건지 그런 거를 여쭤보시는. 음, 아, 그쵸. 그래요? 이거 제가 답변 드려도 돼요? 아, 네, 이거는 죄송해요. 이직에 관련된 질문이어가지고 제가 답변 드리자면 일단은 신절 외 경력직 체험도 늘 있어요. 그거는 회사마다 다르지만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일본 내 이직 이미지가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는지 좀 저는 궁금하고요. 이직 이미지가 그렇게 안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한국에 비해서 이직 시장 자체가 일본은 커요. 그러니까 다 당연히 이직을 하는 거고 또 지금 IT 업계 같은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이직하는 사람들 수가 엄청 많기 때문에 이직에 대한 이미지 자체가 그렇게 안 좋지는 않아서 어떤 부분을 걱정하고 이런 질문을 하셨는지 추가적으로 뭔가 있으면은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채팅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이제마스. 皆さん、あれですかね? 자, 다 질문해 주셨을까요? 그 면접에 관한 얘기를 한다고 아까 처음에 얘기를 네, 하고 결국 결국 면접 얘기가 안 나왔는데, 그 네, 면접 대답 시트라는 게 뭐냐면, 그냥 제가 이름을 붙인 거고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인재회사 사장이 면접 시뮬레이션 하는 컨텐츠가 있어요. 뭐, 뭐, 어느 대학 출신, 뭐, 어떤 업계, 뭐, 진짜 남해, 막 이런 거 적어놓는 거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질문들도 있고, 어, 뭐 어느 업계 출신 뭐 인사 팀장이 대리로 막 그걸 해주는 것도 있는데, 그게 업계마다, 그리고 회사마다, 그리고 또 일본계냐 외국계냐 이런 거 따라서 질문이 대부분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영상을 한 4, 50개 정도 보면서 질문 리스트를 다 모았어요. 그리고 댓글에 파일이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일단 그걸 다 모으고 공통되는 거 지우고 우리 회사랑 겹칠 만한 거 만들고 해서 일단 한국어로 다 적었어요, 저는. 한국어로 다 적고 그게 워드 파일로 한 50장, 60장 막 이렇게 됐던 것 같은데 저는 일본어를 그때 잘 못했었다고 느끼기 때문에 한국어로 보고 무조건 일본어로 말을 했어요. 그냥 여기다 카메라 하나 켜놓고 내가 어디 보는지 녹화를 한 다음에 이제 막히면 그 단어 찾아보고 막히면 영상 찾아보고 했는데 이게 저는 면접에서 엄청 도움이 돼가지고 이런 시트를 하나 만들어서 연습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 2달 동안 그러니까 하루에 시간 있으면 4시간씩 하고 그랬거든요. 잠깐 뭐 30분 했다가 밥 먹고 30분 했다가 그래서 이게 아마 현실적으로 아마 좋은 팁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여러분들 해보시면 아마 실력이 쭉쭉 늘 것 같아서 음,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저는 잘 모르니까 좀 멍청하게 이렇게 무식하게 한 건데 옛날에
もうさ、この名前話してもいいですか？あ、全然いいですよ。슌 다이어리라고, あ、私もそれ 음, だと思った。인재 회사예요. 그냥 인재 컨설팅 하는 회사인데, 그냥 슌 다이어리 치면 거기 영상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거 해보시면 되고. 또 제가 그 산업인력공단에서 하는 행사 중에 그때 내정자 얘기하는 게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카메라 동영상 녹화를 켜놓고, 이렇게 켜놓고, 동영상을 한 800개 정도 찍었다고 그때 막 사진으로 보여줬었거든요. 막 몇 기가씩 되는 거. 그래서 만약에 한국에서 하면 온라인으로 하는 게 많을 것 같은데 이게 자기가 초점을 어디를 보고 있는지 하는 게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연습하시는 것도 좋고 일단 말을 연습하는 거는 저는 시트를 다 작성해서 내가 숙지가 될 때까지는 그렇게 하는 게 좋고 저는 또 까먹을까 봐 뭐 예를 들어 뭐 박치가다 하면은 요 카메라 근처에 그 조만한 플래그로 키워드만 적어놨어요. 한 5개 정도. 하다가 놓치면 그냥 어제 초점이 거의 비슷하니까 사람 그 위에다가 카메라를 띄워놓고 그 다른 사람들 나열해놓고 이제 양쪽 번갈아서 보는 척 하면서 플래그 한번 보고 뭐 이렇게 했었거든요. 이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해보시면 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좀 어색해요. 혼자 혼자 이렇게 카메라 보고 말하다가 자꾸 웃어가지고 뭐 진행도 안 되고 그런데 이게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럼 처음에 그거를 한국어로 만들고 그거를 어쨌든 일본어로 바꾸고 연습을 계속 했다는 거예요? 어, 그냥 한국어로 다 적어놓고, 그냥 그거를 보고 보면서 네, 일본어가 답변할 자연. 때는 그걸 보고 그냥 일본어로 바로 말하는 오. 연습을. 그래서 아이고. 그때 말하는 것도 엄청 많이 늘었던 것 같고, 음. 음, 약간 연습도 하면서 공부도 되고, 이런 거라, 이거는 좀 추천을 많이 드리고 싶네요. 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네, 네, 어서. 제가 그 일본어 말고 이제 영어도 제가 좀 할 수 있는데 이제 제가 찾아보다 보면은 그 엔지니어직이나 그 IT 엔지니어직 뭐 그런 기술계에서 영어를 요구하는 곳이 있고 영어를 요구하지 않는 곳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는지 이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제 친구들 보면,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차이가 막 딱히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어를 못해도 기술이 있으면 뽑겠다. 약간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어, AI 쪽은 영어만 보는 데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영어를 잘 하신다 그러면 일단 일본 회사에서 엄청 좋아할 거고 어떤 포지션이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IT 쪽이라면 좀 큰 경쟁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딱히 큰 차이는 없는데 좀 미국에서 하는 사람들을 뭐 뽑고 싶어 하거나 아니면 AI 쪽이거나 하면은 영어를 요구하는 데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제 최근에 지원을 하던 친구들을 봐도 그렇고. 그래서 큰 차이는 없는데 그냥 영어를 잘하면 이제 뭐 넣을 수 있는 곳이 많아진다. 이런 거니까 장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이 딱 세 가지만. 엔트리를 많이 해야 된다. 일단은 도전할 수 있는 건 다 도전을 해야 되고 또 설명회를 들을 수 있으면은 많은 기회를 다 참가하고 설명회는 일단 많이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 코렉에서 일단 한국인 적극적으로 채용하는 회사들을 모아놓은 사이트가 있어요. 코렉 온라인이라고. 그게 거기를 통해서 설명회 예약도 가능하고 또 바로 지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직 등록 안 하신 분들은 이거를 등록해 주시고 오늘 바로 설명회 예약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다 그걸 보고 내전자 토크 참가 신청해 주셨겠지만 일단은 네이버 카페가 있고 또 저희가 오프라인 카페도 있어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이벤트도 있고 해서 지금 채팅으로 보내드린 3월 개최 이벤트 어, 게시물을 한번 확인해 주시면은 여러분들 또 다음에 참가할 만한 이벤트가 있을 것 같아서 기회가 되면은 다른 이벤트에서 여러분들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도 질문 많이 주셨지만 여러분 각각마다 약간 상황이 다르잖아요. 졸업 시기도 다를 거고 전공하는 것도 다를 거고 또 원하는 업계가 다를 거고 직무도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저희가 1대1로 약간 저 같은 스텝, 1번 취업을 계속 도와주는 스텝이라든가 내전자분들이 이제 상담을 해드리는, 1대1로 상담을 해드리는 1번 취업 진단이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이거를 아직 신청 안 해보셨다면 한번 이거를 신청해 주시고 저희 코렉 스텝이 여러분들의 약간 상황에 맞게 다음에 이걸 하는 게 좋아요라는 얘기를 하는 시간을 좀 저희가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은 한번 1번 취업 진단 참여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